안녕하세요, 이머입니다. 시파는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었습니다. 스바루의 허점투성이인 연기, 메일리의 사자에서, 그리고 사라진 메일리의 시체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풀린 떡밥들도 살펴보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화 마지막, 정신이 든 스바루 앞에는 메일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나갈 뻔했지만 팔에 일본어로 새겨진 나츠키 스바루는 더더욱 스바루의 멘탈을 흔듭니다. 그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팔을 몇 번이고 내려쳐보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스바루가 정신을 잃은 사이 나츠키 스바루가 돌아와서 멜리를 죽이고 팔에 상처를 새겼다는 가능성입니다. 나츠키 스바루, 기억을 잃기 전 어젯밤의 행동, 율리우스에게 숨기고 있던 에키도리와의 은밀한 관계, 편의점에서 돌아오던 그 스바루라면 이렇게까지 신뢰받을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등, 스바루에게 있어서 나츠키 스바루는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바루와 나츠키 스바루, 자신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물음만이 남게 됩니다. 이후 스바루는 없는 이만도 못한 은폐를 한 뒤 시간을 벌기 위해 이동합니다. 멜리는 이전 회차까지 포함해 두 번의 죽음을 보았기에 범인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방을 나서자마자 에밀리아와 마주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여기서 스바루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에 에밀리아는 스바루의 상태를 걱정하지만 스바루는 정작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후 나온 에밀리아의 대사가 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고에서 기억을 잃었을 때도 에밀리아가 스바루를 찾았고, 전 회차에서도 계단에서 스바루를 찾은 건 에밀리아였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스바루에게 쏠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른다는 것에서 에밀리아가 아직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루도 이런 에밀리아의 적이 없는 모습에 에밀리아가 자신을 죽인 공범일 가능성을 지우게 됩니다. 그러자 에밀리아는 갑자기 멜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동안 갇혀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번에 있었던 활약을 생각해서 같이 생활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그 말에 스바루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솟구치게 됩니다. 에밀리아의 그 선의는 이미 죽어버린 멜리로 인해 이미 없어졌고, 그런 상황에 자신이 가담했다는 사실까지 겹쳐 스바루의 입에서는 악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스바루의 화풀이에도 에밀리아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스바루를 대해줍니다. 그런 다정한 반응의 스바루는 자신을 죽인 범인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이 탑에 나쁜 인물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스바루와 나츠키 스바루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에밀리아에게 기억상실, 멜리, 사망액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끄는 건 람이었고 서로 급하게 둘을 불러들입니다. 서구로 도착하자 그곳에는 베아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것, 스바루는 글을 읽을 수 없기에 바로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에밀리아의 반응과 그 책이 메일리 포트루트의 책이라는 사실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스바루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던 순간 그 책으로 인해 그런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책을 읽는다면 멜리가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 명확하게 남아있을 것이기에 이제 와서 고백을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는 책을 읽지 않았고 그렇게 탑에 모두를 불렀던 것입니다. 디어온 샤울라. 샤울라는 멜리와 꽤 친하게 지냈지만 그 죽음에 별다른 동료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인을 알기 위해 책을 읽자는 제안에 스바루도 범인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이후 스바루는 멜리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멜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 숲속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종의 가호를 지녔기에 마수들에게 거두어져 짐승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짐승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한 검은 소녀에 의해 망가지고 맙니다. 멜리의 짐승물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멜리는 숲에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말도, 걷는 법도, 감정을 느끼는 법도 멜리는 그 무엇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멜리가 어머니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공포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결함품이었습니다. 미운 것도 슬픈 것도 끝내 알지 못한 채 죽어버린 엘자를 보았고 그렇게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멜리는 그저 짐승을, 어머니를, 엘자를 모방하며 그때그때를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이제는 누구를 모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감옥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지만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최소한의 답을 찾기 위해 서구로 향합니다. 엘자의 책을 읽고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메일리는 스바루와 마주치게 됩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들켰다는 생각에 멜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러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들켜버린 이상 차라리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충동에 사로잡혀 다시 스바루에게 다가간 순간
어딘가 이상해진 스바루는 멜리에게 가학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두렵고 낯선 감각과 함께였지만 그 안에 섞인 말들은 멜리에게 구원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소망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이라는 게 보이면 하고 싶은 것도 알 수 있다. 그 응어리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주겠다. 그 말에 끊겨있던 모방의 사슬이 비로소 새로운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메일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끝내 쉽게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루에게 어젯밤의 이야기에 대해 물었지만 스바루의 제안에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메일리는 스바루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직접 묻는 건 규칙 위반이라는 말과 함께 숨을 거둡니다. 이 사자에서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메일리의 어머니, 그 정체가 카펠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카펠라에게서 끊임없이 몸이 변해가는 고통을 겪으며 메일리는 카펠라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공포를 배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쉽사리 나오지 못했던 것도 바로 그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고에서의 스바루입니다. 처음 마주쳤던 스바루는 평범한 목소리였지만 그 뒤에 나타난 스바루는 리제로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책을 읽고 난 뒤에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나태가 스바루에게 빙의했을 때처럼 또 다른 존재가 빙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리는 스바루가 아닌 바로 그 존재에게서 구원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엘자로 옮겨던 모방의 대상이, 의존의 대상이 이번에는 스바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일리는 결국 스바루가 아닌 무언가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때 그 존재는 이것이 규칙 위반이라느니 나츠키 스바루의 살인사건이라느니 알 수 없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렇게 멜리의 끝을 지켜본 스바루는 사자에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가 확실치 않았던 멜리의 책을 마찬가지로 자아가 흔들리던 스바루가 그것도 자신과 깊게 얽힌 존재의 책을 읽게 되면서 두 사람의 자아는 서로 뒤섞이고 맙니다. 이는 스바루가 1인칭을 계속 혼동하고 입에서 엘자가 튀어나오는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바루는 천천히 스바루와 타인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조금씩 진정하게 되고 율리우스와 에퀴도리가 왔을 때 그 책이 멜리가 맞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때부터 스바루의 머릿속에는 멜리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기에 스바루의 머릿속에는 멜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렇게 스바루가 멜리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는 거짓말에 그날은 모두가 멜리의 시신을 찾기로 합니다. 하지만 샤울라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샤울라는 자기가 멜리를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라며 뒷말을 흐립니다. 그런 의미심장한 물음에 스바루가 멜리를 부탁한다고 말하자 샤울라는 알겠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다는 말을 귓가에 남긴 채 사라집니다. 이후 베아트리스의 염려에 또다시 나츠키 스바루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신뢰받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멜리의 책에서 본 그 잔혹하고 추악한 남자가 엘자의 죽음에도 멜리의 죽음에도 관계된 자가 어째서 그런 남자가 호의를 받는지 그 이유는 스바루만이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은 머릿속 멜리의 유혹처럼 스바루를 사자의 서로 이끕니다. 아무리 잘 아는 대상이라도 그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서는 그 인물의 생애와 모든 것을 맛보고 그 신념과 철학까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두의 사자의 서를 읽는다면 어째서 나츠키 스바루를 믿는지, 그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그들을 사랑해도 미워해도 되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녹색방으로 이동합니다. 녹색방에서도 스바루는 계속해서 나츠키 스바루에 대해 그리고 사자의 서에 대해 생각합니다. 메일리도 끊임없이 사자의 서로 유혹하고 자꾸만 시선이 향하는 베아트리스의 목, 손에 있는 상처를 들키자 반사적으로 뻗는 손에서 스바루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상처로 범행이 들켰다고 생각했지만 베아트리스는 당연하다는 듯 여기고는 자연스럽게 치료해줍니다. 스바루가 자신의 손을 긁는 그런 자해가 당연하다는 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바루가 베아트리스와 계약한 그날로부터 1년 동안 자해를 일삼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멜리와의 대화에서 살인은 습관이 된다는 이번화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는 에거사 크리스티가 쓴 메소포타미아의 살인이라는 책에서 에르킬 푸아로라는 명탐정이 했던 명언입니다. 한 번 살인으로 문제를 해결한 자는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살인으로 해결한다는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살인이라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즉,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기에 결국 그 습관으로 인해 파멸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행은 하루 종일 멜리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그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탑 전체를 돌아다녔다면 스바루가 체면치레로 한 은폐는
금방 들통났어야 했지만 어째선지 멜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후 내일도 찾자는 말에는 에키도리와 람이 반대합니다. 에키도리는 계속해서 아나스타시아의 오드, 즉 수명을 소모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탑을 공략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그 의견은 합리적입니다. 식량도 부족하다는 말에 에밀리아도 수긍하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탑 공략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때 스바루에게도 의견을 묻지만 스바루는 멜리도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것도 스바루의 허점 중 하나입니다. 원래의 나츠키 스바루라면 자기 주위 누군가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아마 에밀리아보다도 더 멜리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후 밤이 되자 스바루는 몰래 녹색방을 나와 멜리가 있던 곳으로 향합니다. 그때 파트라슈에게도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나옵니다. 멜리의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더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그 방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멜리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람은 스바루가 가짜 나츠키 스바루의 실패작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루는 몰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람은 그것을 천리 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스바루로서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람의 목을 클로즈업하고 스바루의 손을 비추며 살인은 습관이 된다는 말과 함께 10화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람은 처음으로 스바루를 원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화의 스바루에게는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에밀리아의 호칭을 시작으로 멜리에 대해 이야기하자 악담을 퍼붓던 것, 이후 멜리도 제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는 발언, 밤에 람이 파트라슈를 통해 지켜볼 때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 결론적으로 수상한 방으로 향한 스바루까지. 람도 그래서 스바루를 따라와 이곳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번 화에서는 특히 나츠케 스바루에 대해 알고 싶다는 스바루의 욕망에 멜리의 유혹까지 더해져 끊임없이 사자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목을 조를 타이밍을 노리는 장면이 종종 나왔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궁지에 몰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람을 죽이려 합니다. 과연 스바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다음 화가 4기 1쿨의 마지막 화입니다. 다음 화가 나오고 나면 2쿨은 8월부터인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